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콩고 민주공화국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한국인들은 또다시 감동적인 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현지에 도입한 핵심 요소가 기적을 창출했는데요. 사망의 땅이 황금빛 농경지로 변모하였으며 아이들은 활력을 되찾고 다시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생전에 이와 같은 수준의 농업기술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조차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포기했던 그 위협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반전의 실화를 공개합니다. 열흘 전, 저는 킨샤사 외곽의 한 부락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인류 농업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그 척박한 토양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수확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카벨라 에메이며 콩고 민주공화국 농업부에서 15년 동안 봉직해온 관료입니다. 저는 파리 소르본 대학으로 파견되어 농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유럽의 첨단 농업 기술만이 아프리카를 구원할 유일한 열쇠라고 철석같이 신봉해왔습니다. 2024년 3월 12일, 그날도 저는 평소와 같이 카탄가 지역 시찰에 나섰습니다. 콩고의 곡창지대로 불리던 이곳 역시 이제는 메마른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운전기사 다니엘이 급제동을 밟았습니다. 앞쪽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참혹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아이들이 줄지어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10명, 아니 12명이나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죠? 마을 이장 마부토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입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에 한 명씩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9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아멜리아예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총명한 아이였는데 베르나르 신부님이 다가와 아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입니다. 이미 2명은 신부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농업 연구에 바친 1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프랑스 농업 기술을 우리 땅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작년 수확이 얼마나 됐습니까? 제 질문에 마부토 이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헥타르당 0.9톤이었습니다. 역대 최악이었죠. 0.9톤은 한 가족이 1년을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들을 보러 갔을 때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차관님, 이번 달에만 23번째입니다. 23명이요? 네. 그리고 영양실조 위험군이 이 지역에만 7만 명이 넘습니다. 7만 명.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아프리카 지부 담당자가 침통한 표정으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3개월 내에 콩고 동부 지역 200만 명이 아사 위험에 처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200만 명이라니 그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카탄가, 남키부, 북키부 전 지역을 합치면 그렇습니다. 토양 황폐화와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신품종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학했던 저는 차관, 농업부 장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 품종 작년에도 실패했잖아. 재작년에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들여온 모든 품종이 우리 땅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라테라이트 토양, 극심한 기후변화, 병충해. 15년간의 연구가 모두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프랑스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수밖에. 50년째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손 벌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작성한 연구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신품종 도입 실패 보고서, 유럽 농업 적용 실패 분석, 토양 개량 프로젝트 중단 사유서. 실패, 실패, 또 실패. 저는 보고서들을 쓸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아이들은 죽어가는데. 창밖을 보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 어둠처럼 우리의 미래도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도움이 올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 말입니다. 받은 편지함에는 예상대로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10명, 한 달이면 300명, 석 달이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계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멜리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 아이, 마을에서 가장 총명하다던 그 아이,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도인지 절규인지도 모를 말이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은 정말 긴 밤이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연구실에 남아 있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메일함을 뒤적거리다가 문득 스팸 메일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들여다보지도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제목의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농촌진 흥청 통일벼 지원 제안.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K-팝이나 하는 나라가 무슨 농업기술?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기에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콩고의 식량 위기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벼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통일벼.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극한 환경 생존율 90% 이상, 헥타르당 6톤 이상 생산.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9톤인데 6톤이라니? 그런데 메일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추신 1967년 콩고 민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함께 세계 식량 계획 식량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때 콩고가 보내준 구호물자 덕분에 많은 한국인이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뭐라고? 저는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1967년 콩고 한국 식량 원조.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줄을 서서 구호물자를 받는 사람들. 그 뒤에 나란히 걸린 콩고 국기와 태극기. 우리가 한국을 도왔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엔온 기록이 분명했습니다. 1967년 독립 직후 혼란기에 콩고가 같은 처지의 한국에 구호물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메일을 읽었습니다. 담당자 이름은 강태연, 농촌진 흥청 통일벼 연구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통일벼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식량 자급을 달성한 기적의 벼. 인디카와 자포니카의 교배종으로 열대 기후의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맛이 없어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재배 중단. 버려진 품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우리를 돕겠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농촌진 흥청 귀하. 보내주신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아이가 12명이나 쓰러졌고 그중 2명은 이미 죄송합니다. 감정적이 되었네요. 만약 통일벼가 정말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면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3개월을 말하지만
저는 한 달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3년 만에 식량 자급을 달성했습니다. 그게 통일벼의 힘입니다. 대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을 나눌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콩고입니까? 장관님이 물었습니다. 첫째, 콩고의 기후가 통일벼에 최적입니다. 둘째, 대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1967년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실패하면 어쩝니까? 프랑스도? 네. 알고 있습니다.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할 순 없지 않습니까? 매일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통일벼는 프랑스 품종과 다릅니다. 열대 기후에 최적화되어 있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보입니다.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장관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담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미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성공했으니까요. 대사관을 나오면서 장관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카벨라 에메. 네, 장관님. 한국과 협력해봐. 단, 실패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장관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알잖아. 그날 밤 저는 다시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강태현 씨에게서 세 번째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착 예정입니다. 통일벼 종자 2톤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링갈라어로 안녕하세요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농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어서요. 저는 한참을 그 메일을 바라봤습니다. 링갈라어를 배우려는 한국인이라. 어쩌면 이번엔 정말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 3월 25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킨샤사 국제공항으로 향하면서 계속 자문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를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일까? 지난 15년간 수많은 외국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하나같이 우리를 가르치려고만 했죠. 현장은 보지도 않고 이론만 늘어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거만한 전문가가 올까? 저는 팔짱을 끼고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승객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평범한 인상의 50대 초반. 큰 배낭 하나와 작은 가방만 들고 있었습니다. 은봉기, 카벨라 M의 차관님. 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링갈라어로 인사를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벨라 M의 차관님이시죠? 저는 강태현입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그의 손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흙을 만지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링갈라어를 하시네요. 아직 서툴러요. 일주일 동안 급하게 배웠거든요. 공항을 나서자 콩고의 열기가 덮쳤습니다. 기온은 38도. 덥죠.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한국 여름과 비슷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좋네요. 통일벼가 좋아할 날씨입니다. 차 안에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강 박사님. 왜 하필 콩고입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모르겠습니다. 그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해봐야겠죠? 안 하면 영원히 모르니까요. 그런 아니란 게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만 겸손할 뿐이죠. 제가 콩고를 얼마나 안다고 성공을 장담하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전문가들은 늘 자신만만했거든요. 카탄가로 가는 5시간 동안 강태현은 계속 창밖을 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토양 색깔이요. 점점 붉어지네요. 전형적인 라테라이트군요. 알고 계셨군요. 자료로만 봤는데 실제는 더 선명하네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 외국인이 왔네? 이번엔 얼마나 갈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강태현이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은봉기 현지 트위어로 인사를 한 것.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링갈라어도 하고 트위어도 아세요? 마부토 이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조금 배웠습니다. 발음이 이상한가요? 서툴긴 했지만 그 노력에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숙소로 가시죠. 제가 안내하려 했지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논을 보고 싶은데요. 지금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해가 있을 때 봐야 정확해요.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논으로 갔습니다. 갈라진 땅, 죽은 작물들,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태현이 갑자기 신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 봐야죠. 맨발로요? 그는 정말 맨발로 논에 들어갔습니다. 50도가 넘는 뜨거운 땅이 발을 지질 텐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쪼그려 앉아 흙을 만지고 냄새 맡고 심지어 맛까지 봤습니다. 미친 사람 아니야? 구경하던 농부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거든요. 1시간 후 흙투성이 된 그가 논에서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도가 낮고 철분이 많지만 통일벼라면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소박한 식사, 옥수수죽과 야채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초라한데? 마부토 이장이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강태현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이런 걸 드셨어요. 한국 전쟁 때는 이것도 귀했다고. 식사 후 그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통일벼 종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봅시다. 작은 봉투를 보며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희망은 큽니다. 함께 키워봐요. 그날 밤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바깥을 봤더니 강태현이 손전등을 들고 다시 논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다음 날 그를 찾아갔습니다. 어젯밤에 왜 또 논에 가셨어요? 밤 온도도 확인해야 해요. 벼는 24시간 자라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돈을 위해서도 명예를 위해서도 아닌 진짜로 우리를 돕고 싶어 하는구나. 강 박사님. 네. 혹시 정말 될까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번에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파종 일주일 후 저는 매일 아침 논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지난 15년간 너무 많은 실패를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싹이 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일벼를 심은 구역의 연두빛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벌써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프랑스 종자는 보름이 지나도 안 났는데. 강태현이 새싹을 살피며 설명했습니다. 통일벼는 발화가 빨라요. 그리고 보세요. 줄기가 튼튼하죠? 정말이었습니다. 다른 품종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곧 찾아왔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우르릉 쾅쾅.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에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비가? 우기는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하지만 자연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이 열린 것처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안 돼. 새싹들이 다 쓸려갈 거야. 저는 거의 울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희망이 보이는데 또 보수적으로 잡아도 5톤은 넘을 거예요. 그 말이 퍼지자 마을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 설마 꿈은 아니겠지?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세계 식량 계획 WFP 직원들이 마을을 찾아온 것입니다. 통일벼 생산량이 예상보다 높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만약 수확이 성공하면 저희가 남는 쌀을 구매해서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라고요? 강태현이 설명했습니다. 콩고에서 생산된 쌀로 콩고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농민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품질이 WFP 담당자가 벼를 직접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정말 콩고에서 자란 거 맞습니까? 품질이 수입 쌀보다 좋아 보이는데요. 그날 이후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쌀로 아이들이 밥을 먹는다고? 그럼 더 이상 굶는 아이가 없겠네? 여성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혹시 호텔에도 팔 수 있을까? 왜 못 팔아? 이렇게 좋은 쌀인데? 희망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르나르 신부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카벨라엠의 차관님, 이거 좀 보세요. 신부님이 보여준 건 학교 출석부였습니다. 뭐가 특별한가요? 아멜리아가 다시 학교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매일. 아멜리아가요? 영양실조로 쓰러졌던 그 아이요? 네. 이제는 집에서 하루 2끼는 먹을 수 있대요. 통일벼 수학 기대감 때문에 부모님이 희망을 찾았다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멜리아만이 아니에요. 이번 달 들어 학교에 오는 아이가 30%나 늘었어요. 30%나요? 네. 부모들이 이제 곧 먹을 게 생긴다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직 수학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차관님, 킨샤사에서 호텔 관계자들이 왔어요. 마부토 이장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호텔에서요? 네. 통일벼 소문을 듣고 직접 보러 왔대요. 호텔 구매 담당자가 논을 둘러보더니 감탄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이게 정말 콩고에서 자란 쌀입니까? 네. 100% 우리 땅에서 자랐습니다. 수확 후에 품질 검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기준을 통과하면 프리미엄 메뉴용으로 구매하고 싶어요. 프리미엄 메뉴.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 쌀이 호텔 프리미엄 메뉴가 된다고? 그날 저녁 강태현과 함께 논두렁을 걸었습니다. 강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수학 전인데요. 하지만 이미 많은 게 변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강태현이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바랐던 거예요. 단순히 쌀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심는 거였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통일벼 논을 비췄습니다. 일주일 후면 수확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걱정되시죠? 솔직히 그래요. 정말 6톤이 나올까? 혹시 우리가 너무 기대한 건 아닐까? 강태현이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통일벼는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기적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을 위한 준비 과정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 후면 진짜 수확입니다. 과연 약속한 대로 6톤이 나올까요?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희망을 맛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24년 7월 15일, 드디어 수학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저도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일찍 논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강태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황금비드로 익은 별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벼이삭이 장관이었습니다. 6시가 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왔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마부토 2장의 신호와 함께 첫 벼를 베었습니다. 차각차각. 벼 베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리듬에 맞춰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벼는 처음이야. 한 농부가 벼 단을 들어 올리며 감탄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실한지 봐. 정말이었습니다. 통일벼 이삭은 다른 품종보다 훨씬 크고 무거웠습니다. 점심 무렵 첫 번째 놀라운 순간이 왔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베어낸 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기른 거라니. 마을 여성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구경을 왔습니다. 정말 카탄가에서 이런 수확이 가능하다니. 기적이야, 기적. 그때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WFP 직원들과 호텔 구매 담당자들이었습니다. 와, 이 정도 품질이면? 호텔 담당자가 벼이삭을 만져보며 감탄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드디어 수확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무게를 재봅시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가마니를 저울에 올렸습니다. 80kg. 평소의 3배가 넘는 무게였습니다. 정말이야. 저울이 고장 난 거 아니야? 믿을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재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탈곡이 계속되면서 쌀이 쌓여갔습니다. 두둑두둑 나달이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이게 다 쌀이라니.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년 살면서 이런 풍년은 처음이야. 저녁이 되자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베르나르 신부님의 제안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큰 솥에 통일벼 쌀을 넣고 밥을 지었어요. 밥 짓는 냄새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 냄새 좀 맡아봐. 정말 고소해. 드디어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뜬 건 아멜리아였습니다. 어때? 아멜리아야? 모두가 아이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아멜리아가 한 입 먹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 순간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카탄가에서도 이런 쌀을 만들 수 있어?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고 춤을 췄습니다. 저도 통일벼 밥을 먹어봤습니다. 포슬포슬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이 맛이 바로 희망의 맛이구나. 강태현이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정말 해냈네요. 아직 시작이에요. 이제 계속 이어가야죠. 그날 밤 정확한 수확량 집계가 나왔습니다. 마부토 2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헥타르당 6, 2톤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6, 2톤이라고. 우리가 0, 9톤이었는데? 거의 7배야, 7배. 광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WFP 담당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품질이면 당장 학교 급식용으로 구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매량을 3배로 늘리고 싶습니다. 호텔 담당자도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저희도 월 5톤씩 구매하고 싶습니다. 프리미엄 가격으로요? 프리미엄 가격. 집에 가서 자랑하는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강 박사님이 보여준 농업 기술을 더 배우고 싶어요. 한국 자료를 직접 읽고 싶어요. 저녁이면 한글 교실은 늘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벨라엠의 차관, 대통령께서 카탄가를 방문하신대. 대통령님이요? 일주일 후 대통령이 정말로 왔습니다. 황금빛 통일변온을 본 대통령은 감탄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땅에서 자란 거예요? 네. 대통령님, 100% 콩고산입니다. 믿기지 않는군. 대통령은 직접 밥을 먹어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 맛이 정말 우수해요. 그리고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통일벼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콩고가 아프리카의 쌀 바구니가 될 겁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통일벼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이 모든 게 통일벼로 만든 거예요? 네. 우리 여성조합에서 개발한 레시피예요. 제마 부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강태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아닙니다. 콩고가 스스로 희망을 만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변화는 도미노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쌀에서 시작된 희망이 교육으로, 경제로, 자존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도움만 받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창밖을 보니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별들처럼 우리의 희망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통일벼 프로젝트가 성공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소라면 객관적인 데이터와 건조한 분석으로 채웠을 텐데 이번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대통령 각하 저 카벨라엠에는 한국 콩고 통일벼 협력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쓰기 전에 먼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의심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개인적인 고백을 넣는다니?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10년 넘게 공부하며 프랑스 농업 기술만이 우리의 해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한국은 케이팝으로만 알고 있었고 농업 기술에서는 유럽에 못 미칠 거라고 단정했죠. 데이터 부분은 정확하게 썼습니다. 현지 품종 대비 생존율 89% 대 25%. 헥타르당 수확량 6, 2톤 대 0. 9톤, 이는 688% 증가한 수치입니다. 학교 출석률 40% 증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300% 증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강태현 한국농업기술자는 단순히 기술을 전달한 게 아니었습니다. 50도의 뜨거운 논에 맨발로 들어갔고 폭우 속에서도 현장을 지켰으며 링갈라어로 농민들과 소통했습니다. 더 중요한 역사적 의미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1967년 콩고와 한국은 함께 세계 식량 계획 원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낸 구호물자로 살아난 한국인의 아들이 이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순환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전국 확대와 함께 다음을 건의합니다. 1. 콩고가 주변국의 통일벼 기술을 전수할 것. 2. 한국과의 농업 교류를 대학 수준으로 확대할 것. 3.
도움은 돌고 돈다는 정신으로 국제협력의 새 모델을 만들 것.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강태현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강태현 박사님께 먼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자존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프랑스 농업 기술만이 우리의 해답이라고 확신했었거든요. 편지를 쓰면서 그동안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50도의 논에 맨발로 들어가던 모습. 72시간 폭우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특히 링갈라어로 인사하며 우리 문화를 존중해 주었고 바닥에 앉아 손으로 밥을 드시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들을 적었습니다. 아멜리아가 다시 학교에 가게 됐고 이제는 한글로 고맙습니다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여성들이 당당하게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우리 쌀이 프리미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마지막에 남겼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제 자신의 변화입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1967년의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국제협력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위에서 아래로 주는 시혜가 아니라 같은 아픔을 아는 자들의 연대였던 거죠. 이제 콩고도 누군가를 도울 차례입니다. 루안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의 성공을 보고 배우고 싶다고요.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당신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카벨라 M의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편지가 제대로 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일주일 후 강태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카벨라 M의 차관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도 콩고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통일벼가 정말 콩고에서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콩고 농민들의 열정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진짜 기적은 사람이 만든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받은 건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게 사람의 도리다. 이제 그 도리를 지킨 것 같아 마음이 편합니다. 루안다를 돕는다니 정말 기쁩니다. 이제 콩고가 희망을 나누는 나라가 된 거네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동료니까요. 추신, 아멜리아가 쓴 한글 편지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가 완벽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글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문장을 배워볼까요? 한국 대학생 선생님이 칠판에 썼습니다. 도움은 돌고 돈다. 도움은 돌고 돈다. 모두가 따라 읽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통일벼 프로젝트 성공 이후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차관님, 루안다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비서가 흥분해서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장관이 직접 오신대요. 일주일 후 루안다 농업장관이 대규모 시찰단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콩고가 이런 기적을 만들다니. 루안다 장관이 황금빛 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프랑스도 실패한 일을 어떻게...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이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진정으로 도울 수 있었죠. 마부토 의장이 직접 루안다 농민들에게 재배법을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뿌리예요. 통일벼는 뿌리가 깊어서. 놀랍게도 우리 농민들이 이제는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가르치다니. 제마 부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프리카 연합AU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농업 담당관이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콩고의 성공을 전 아프리카로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통일벼 벨트 프로젝트를 그날 오후 더 큰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차관님, 이번 수확량 보고 나왔어요. 마부토 이장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얼마예요? 헥타르당 7, 5톤입니다. 7, 5톤이라고요? 네.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이 모자까지 하면 연간 14톤이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1년 전 0. 9톤이던 땅에서 저녁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 방송국입니다.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통일벼가 만든 아프리카의 기적을 한국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촬영은 일주일간 계속됐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한글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편지를 써볼까요? 이제는 마을 청년이 된 모세가 한글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 연수를 받고 온 것이죠. 아이들이 삐뚤빼뚤 한글로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 친구들에게. 우리는 이제 배불러요. 공부도 할 수 있어요. 통일벼 고마워요. 카메라 감독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런 장면은 정말 인터뷰 시간에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어요. K-팝 나라가 뭘 안다고. 하지만 완전히 틀렸죠.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강태현 박사가 50도 논에 맨발로 들어갔을 때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구나. 다음 날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콩고 한국농업연구센터가 정식 개관합니다. 대통령과 한국 대사가 함께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이곳에서 아프리카 전체를 먹여 살릴 기술을 개발할 겁니다. 연구센터 첫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맞춤형 통일벼 영품종 개발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개발할 차례예요. 젊은 콩고 연구원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감동적인 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차관님, 이거 보셨어요? 비서가 국제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콩고 모델, 운 지속가능 개발 목표 우수 사례 선정. 진짜예요. 네. 그리고 카벨라 M의 차관님이 운 자문위원으로 초청됐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절망하던 제가. 아멜리아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아멜리아야, 건강해야 해.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와. 아멜리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씨앗이에요. 한국에서 자라서 더 큰 열매로 돌아올게요. 비행기를 배웅하며 강태현이 말했습니다. 1년 전이 생각나네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죠. 지금은 어떠세요? 희망이 보여요. 아니, 희망을 만들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특별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제5차 아프리카 농업장관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제는 통일벼와 아프리카의 미래. 존경하는 장관님들. 1년 전 콩고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5개국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통일벼가 퍼져나간 아프리카 국가들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더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식량 자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시나요? 한국도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연대입니다. 함께 굶주렸던 나라들이 함께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발전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아프리카 전역에서 협력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아프리카의 밤하늘. 1년 전 그날 밤에도 이렇게 별이 많았는데 그때는 절망뿐이었지만 지금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멜리아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카벨라 아줌마, 한국 도착했어요. 통일벼 연구소 갔는데 우리 사진이 걸려 있어요. 콩고가 만든 기적이라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그 희망은 계속 퍼져나갈 거야. 마치 통일벼의 뿌리처럼 깊고 넓게. 지금까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버려진 씨앗이 희망이 되고 받던 손이 주는 손이 되는 아름다운 순환.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1967년 함께 굶주렸던 두 나라가 만들어낸 이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하여 주십시오. 절망 속에서도 굳건히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어 우리 모두가 이 희망의 씨앗을 함께 심는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